안녕하십니까, 함정원 부장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 거시경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부동산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나이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20대부터 50대까지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이제 나이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빠른 시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대 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분들 가장 큰 무기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충분합니다. 20대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제 여력이라든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무기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가장 적다라는 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런 게 다 경험치로 쌓이면서 본인의 실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시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만큼 지가 상승 폭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가장 크기 때문에 20대 분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 몸테크가 가능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몸테크 하셔서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 큰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부동산 공부는 할 수 있어도 경험과 이제 투자금 자체가 부족한 나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적인 부분을 이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바로 갭 투자. 이제 본인의 자금 자체가 부족하지만 이런 갭 투자를 활용하시면 본인의 투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투자가 가능하죠. 얼마든지 20대 분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대 분들 어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서울 지역 안에서도 수도권 지역에 갭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갭 투자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셔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투자금 자체가 부족하면 지방, 광역시라든가 지방 중소도시 이쪽 지역에 최대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저평가 아파트로 갭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저평가 아파트 노리셔서 갭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빌라의 경매를 참여를 하셔라. 근데 이 빌라 경매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야지 좋은 이제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분들의 경우는 이 젊음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충분히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30대 분들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나이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30대 분들의 경우는 돈 모으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0대 분들의 경우 결혼을 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축할 수 있는 돈 자체가 그만큼 여유롭게 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 모으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투자금 자체가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하면 똘똘한 한 채, 말 그대로 입지가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하신다거나 분양권을 노리시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가족이 생기는 시기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부터 마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주택이 되시던 3주택이 되시던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작더라도 입지를 먼저 우선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평수가 작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그만큼 수요가 이제 몰리고 주변 교통의 호재,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가 상승이 되겠죠.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서 실거주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투자금 자체가 여유가 없다면 20대와 동일하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40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0대의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냐? 이 40대 분들의 경우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중압감이 있는 나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이런 안전한 투자가 올바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투자금 자체를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하다면 똘똘한 2주택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똘똘한 1주택이 아니신 분들의 경우 갈아타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갈아타기 하실 때는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똘똘한 2주택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에 이제 1주택을 마련을 하시고 비규제 지역에 2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이제 규제 지역의 경우는 2주택이 되면 취득세 부분이 8%죠. 하지만 이런 비규제 지역에 2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부분이 1.1%입니다. 이제 3주택부터는 취득세 자체가 8%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규제 지역에 취득을 하시는 게 이런 취득세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는 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대부터 청약을 기대할 수가 있는 나이대죠.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 한해서 이제 가능한 전략인데요. 입지 고려하셔서 청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부터는 무주택 기간이 그만큼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그만큼 높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주택이다, 그리고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무조건 청약 통장을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청약 점수가 낮다면 당연히 투자금 자체를 최대한 모아서 20대와 30대 분들처럼 갭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갭 투자를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분들 투자 전략 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0대 분들의 경우는 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50대 분들의 경우는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가 본인이 살아갈 수가 있는 노후 자금을 이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아파트 월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빌딩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등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만큼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공실 걱정이 없어야 되겠죠. 이 공실이 없으려면 이런 입지 상황이라든가 주변 상황에 맞는 이런 수요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따지셔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이제 공실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7억, 8억,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만 봤을 때도 11억, 12억이 넘어갑니다. 월급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를 한다? 지금 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소형 주택이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재개발 쪽으로 이런 투자의 전략 세우셔서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0대 분들의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리스크 해지죠. 리스크 해지. 잃지 않는 투자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수익이 적더라도 리스크를 분산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많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20대부터 50대까지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